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무덤도 도망갔던 엄마 무덤과 애기 무덤. 내가 근무하던 중대의 동기 한 명, 선배 두 분과 근무하게 되었다. 다행히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가 너무 좋은 부대인지라 전역하기 전까지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었다. 덕분에 선배 장교들과 부사관 분들은 뭉치는 자리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대는 과거 자살 등 사건 사고가 꽤나 많은 부대였다. 수많은 괴담 중 대표적인 괴담인 엄마 무덤과 애기 무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 부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5초소 폐쇄 사건이라는 이야기로 부르기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부대의 위치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 부대는 개설 당시에도 묘지터를 밀고 창립된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 내부에는 이름 모를 묘지가 많았다. 묘지 주인이 있는 곳은 부대장 허락하에 가족들에게 출입을 허락하는 묘지도 있다. 수많은 묘지로 인해 이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절도 있는데 당연히 공동묘지와 우리 부대는 산 능선위로 이어져 있어 가끔 훈련을 하며 지나치기도 할 만큼 밀접하다. 엄마 무덤과 애기 무덤은 장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언덕에 있다. 그 언덕은 과거 5초소와 함께 병기본 훈련장으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내가 임관했을 당시에는 몇 년 동안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쇄된 장소로만 남아있던 관계로 다 지워져가는 훈련장 간판만이 이곳이 훈련장이었음을 증명해 줄 뿐이었다. 어느 날 내 방에서 우리 중대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 잔 걸치면서 했던 이야기이다. 이제 본론으로 5초소가 폐쇄된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다. 내가 임관하기 전인 90년대 후반의 이야기이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당직 사령과 당직 사관, 그리고 당직 부사관까지 3명, 나머지 초병들로 구성되어 경계 근무를 전담했다. 그런데 12시 근무교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초병이 복귀를 하지 않자 후번 근무자가 당직 사관을 통해 당직 사령에게 5초소 전번 근무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다. 경계 근무 태만 등은 당시 상급 부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던 사항이며 매일 해야 하는 보고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령은 화가 매우 가득 찬 상태로 당직 부사관과 후번 근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근무교대를 시키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로서 경위서 작성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부대는 근무교대 신고를 인터컴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도 인터컴으로 연락이 오질 않자 다급한 당직 사령이 인터컴으로 5초소 측으로 연락해 보았지만 그 누구도 받지를 않았다. 화가 머리까지 났던 당직 사령이 당직 사관과 함께 5초소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직 사령과 사관 역시 복귀를 하지 않았다. 상급 부대에서 근무 기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대대로 확인 전화를 하는데 수차례 병사가 받자 정황을 묻고 나서 상황 파악이 된 상급 부대 당직 사령님께서는 직접 우리 대대의 순찰 코스를 직접 방문했다.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들른 5초소 가는 길에서 상급 부대 당직 사령님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셨다. 바로 근무하러 나갔던 병사들과 우리 대대 당직 사령사관이 누구는 땅을 기어다니고 누구는 일어서서 착하지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를 따라와 라며 어머니와 아이의 신용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상급 부대 당직 사령은 바로 5분 대기조를 호출하여 모든 근무자들을 끌고 내려왔다. 모든 근무자들의 정신이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보호, 관심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날 근무 상황은 상급 부대와 차상급 부대에 모두 보고되어 결국 5초소는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당시 우리 대대 당직 사령 선배님이 인근 소대 부소대장직을 역임했던 분이 내 군생활 당시 중대 행보관님이셨다. 행보관님께서는 담배를 물으시며 이 부대는 터가 워낙 나빠요. 무당도 구타러 왔다가 도망갔던 곳입니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5초소 폐쇄 이야기를 끝마치셨다. 두 번째 이야기. 제3날의 기묘한 인연. 그날 집에 일이 있어서
원래 10시까지던 야자를 9시까지만 하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9시라는 시간이 야자를 짤 놈들과 갈 놈들은 다 가고 할 놈들은 10시까지의 할 놈들만 남기에 9시에 교실 밖을 나오니 순철도는 선생님도 없고 학교에는 저 혼자인 듯 조용했습니다. 1층까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내려와서 유리로 된 문을 90도를 꺾어서 고정시키고 신발을 갈아 신으려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서 어깨로 막으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문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나 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조용한 곳을 지나오는데 나 말고 다른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누가 뒤에 올 때까지 느끼지도 못한 거였죠. 갑자기 소름이 돋아서 얼른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살짝 외진 곳에 있었기에 가는 길에 가로등도 한두 개씩 나가 있고 인적도 그리 많지 않고 차만 가끔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살짝 느낌이 좋지 않아 빨리 가려는데 50m 정도 앞에 2년 가까이 이 길을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 자전거 한 대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은지 그 자전거 뒤를 따라가는 형태로 계속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독감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은 듯한 느낌이랄까. 갑자기 살짝 몽롱해지고 몸도 무거워지면서 말을 듣지를 않았죠. 저 자전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옆쪽에서 아주 작게 경적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서도 멍하니 있는데 운전자 아저씨가 나오셔서 저의 뺨을 치면서 괜찮냐며 물어보고 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고 괜찮다고 하고 일어나서 멀쩡한지 몸 상태를 보고 있었죠. 아저씨가 허둥지둥 차밑도 보시고 기변도 찾으시고 그러시길래 제가 아저씨께 어디 다치셨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네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어디 갔냐? 라고 말이죠. 저는 제 자전거를 보여주면서 뒤에 안장도 없고 혼자서 타고 왔다고 했는데 아저씨는 분명 뒤에서 누가 절 껴안고 있던 걸 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인가 더 찾아보고 잘못 봤나 하고 아저씨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셨죠. 저는 집안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니 상처나 좀 보자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좀 먹으면서 잠깐만 이야기나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기에 같이 따라갔고 아저씨는 계속 경적을 울렸는데 왜 그리 정신없이 자전거를 타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학교 나올 때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아저씨께 들려드렸는데 아저씨의 표정이 좀 굳어지시더라고요.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도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 기분도 안 좋아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대뜸 오늘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제 말 꼭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곤 제 갈 길을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찝찝해서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평소 속도 반만 내면서 운전을 했고 그 덕분에 저를 차로 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번에는 제가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 뭔가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진짜 갑자기 뭔가 느껴졌습니다. 제 표정이 굳은 걸 보고 아저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니 둘 다 말도 없이 미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예요. 라고 말했죠. 여담입니다만 그때 일을 계기로 그 아저씨랑 친해지고 현재는 그 아저씨가 하는 PC방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기억나냐고 물어보니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인 건 기억나는데 대머리인지 장발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